여러분은 자식 결혼시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엮이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예요. 며느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칭찬했지만 그 며느리의 효도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머, 갑자기 가족이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 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재미있게 즐기시라고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런 김에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저를 응원해주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레 후이 안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김린이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은 빅참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녀는 돈탑 출신이에요. 현재는 사이공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롱안에 있는 이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참이 말하길, 이모는, 이름은 론이에요. 엄마의 여동생이에요. 론 이모는 응이야와 결혼했어요. 근처 마을에 큰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 공사에 철강 자재를 공급해요. 부부는 아들 하나, 이름은 바오가 있어요. 그도 이제 27살이에요. 바오는 몇 년째 응이야를 도와 회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참은 이야기의 처음 부분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요. 바오의 결혼식 때문에요. 바오의 결혼식 준비를 한 달 동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꼬일 때 참은 론 이모와 바오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이 말하길,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응이야는 롱안에서 20년 넘게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해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멘트를 팔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주변 공사에 철강 자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응이야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첫 번째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다 컸어요. 론 이모는 그의 아내인가요? 부부는 아들 바오 하나만 있어요. 론 이모는 응이야보다 10살 어리죠. 하지만 아이를 낳기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롱안에서는 예전에는 모두 농사나 작은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응이야의 집은 사업 덕분에 마을에서 두드러졌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응이야의 회사에는 6대 7명의 상시 직원이 있어요. 운전사와 트럭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경로로 배달하죠. 지금 응이야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주문한 건 항상 제 시간에 정확한 수량으로 배달해요. 택배기사나 트럭도 마을 안에서 배달하느라 바쁘죠. 지금 삼촌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주문한 건 뭐든지 제 시간에 정확한 수량으로 배달해요. 덕분에 작은 집 2채를 더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중에 쓸 수 있게 해두는 거죠. 뒤로는 집에서 밥하고 장부 정리하고 있어요. 가끔 나와서 일손도 돕고요. 안바오는 공부 끝나면 아버지 도와주고요. 이 몇 년간은 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어요. 응이야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은 정말 소중해요. 서로 도우며 살고 있죠. 동네에서 힘든 사람이나 가족이 있으면요. 그럼 다들 도와주곤 해요. 그런 풍경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죠. 사업도 잘 되고 가족 간의 정도 따뜻해요. 정말 드문 일이죠. 그때 뒤로는 집 근처 작은 네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안바오가 엄마를 태우고 갔어요. 가게 주인은 옌니라고 부를게요. 28살, 말도 잘하고요. 옷도 잘 입고 시골 소녀들보다 훨씬 세련됐어요. 디론이 일 끝나고 가게가 깨끗하다고 칭찬했어요. 옌니는 안바오가 밖에서 기다리는 걸 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안바오는 주말마다 옌니를 데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옌니도 말 잘하고 잘 맞춰주더라고요. 뭘 먹고 싶든 어디든 다 따라갔어요. 말이 달콤해서 안바오는 점점 더 반했어요. 이제 이상적인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사귀었어요. 6개월 후에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옌니가 안바오에게 고향이 중부라고 말했어요. 남쪽으로 와서 네일 기술을 배우고 여기서 정착하게 된 거죠. 고향에는 친척이 없어서 잘 안 간대요. 안바오는 그 말을 듣고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힘들게 자립해온 걸 보니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약혼식 날 옌니는 아름다운 아오자이를 입고 보석도 화려했어요. 금은 응이야 쪽 친척이 칭찬을 했어요. 약혼식이 끝난 후 옌니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시댁일을 미리 배우고 싶다고 했죠. 나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덜 어색하니까요. 처음에는 디론의 장부 정리만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옌니는 응이야의 작업 공간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작은 구석에 책상이 있었어요. 응이야는 일을 하면서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옌니는 응이야가 오래 앉아있으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 응이야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날 일꾼들이 무거운 철근을 옮기느라 바빴거든요. 그래서 응이야가 도와줘야 했어요. 옌니는 뒤에서 응이야의 허리를 주물러줬어요. 그리고 말도 정말 달콤했죠. 아버지 힘들게 일하시네요. 그 무거운 것들은 아버지가 일꾼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죠.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디론도 옌니가 정말 능숙했어요. 가계부를 챙기고 집안의 지출을 관리했죠. 디론은 옌니도 참 능숙해. 정말 대단해. 집안 살림을 챙기고 지출도 잘 관리해. 그냥 디론은 쉬게 하고 내가 다 챙길게. 안바오가 옌니에게 주기도 했어. 물건 대금 장부도 맡기라고. 이건 지금까지 안바오랑 응이야만 알고 있었어. 이제 며느리에게 넘기는 거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디론이랑 집에서 다 같이 있으니까. 어떤 날은 간식도 나눠 먹고. 옌니가 빅참이랑 이야기했어. 응이야 집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봤지. 사업한 지 얼마나 됐냐고. 땅과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집안에 형제자매가 더 있냐고. 그때 빅참은 그냥 대답했어. 며느리가 새로 와서 시댁을 알아보려는 줄 알았지.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했어. 빅참이 결혼식 준비하면서 간식 도우러 내려갔을 때 이야기야. 응이야가 바람을 쐬는 장면을 몇 번 봤지. 디론에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며느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시아버지랑 이렇게 친하다니. 어떤 날은 디론의 손톱도 잘라줬어. 정말 대단해. 어떤 날은 디론의 손톱도 잘라줬어. 정말 대단해. 빅참이 디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디론이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랑 친해도 괜찮아.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랑 친해도 괜찮아. 빅참은 디론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어. 디론이 우리 집안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응이야도 점잖아서 의심할 게 없었어. 사람들이 생각해봐. 며느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친해. 그냥 친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이런 친함은 정말 이상해. 안바오와 옌니의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 양쪽 친척들이 거의 다 모였어. 옌니는 정말 예쁘고.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 안바오가 복이 많다고. 결혼 후 두 사람은 디론과 함께 살기로 했어. 주변 이웃들도 다 칭찬했어. 디론과 함께 살면서 복이 많다고. 아름답고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2층의 며느리들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랑 싸우는데 옌니가 며느리가 된 이후로 정말 대단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끓여서 디론에게 가져다 줬어. 디론은 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감동했어. 이웃들에게 자랑했지. 정말 대단하고 너무 좋다고.
우리 집은 정말 복이 많아. 이런 며느리를 얻어서. 어떤 날 뒤 론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 의사가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하다고 했어. 옌니는 그 말을 듣고 관절 영양제를 사러 갔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디론에게 잘 챙겨줬어. 디론은 정말 감동했지. 어떤 날 뒤 론이 디론에게 말했어. 디론은 옌니가 정말 똑똑하고 계산도 잘한다고 생각했어. 점점 더 많은 재정 문제를 도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의견을 물어봐야 해. 모두가 며느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시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게 기쁘기만 해. 그건 그냥 평범한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어.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서 있었지. 지금 비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 그날 밤뒤 론이 아는 사람 집에 갔어. 집에 있는 건 옌니뿐이었어. 그래서 옌니가 기름을 꺼내서 아버지를 위해 바람을 쐬었어. 집 앞에 반에서 말이야. 1시간 동안 바람을 쐬었지. 바람을 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엄마. 아버지, 좀 나아지셨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왜 비를 맞으러 나가세요? 지금 아프신데. 너무 마음이 아파. 안바오가 퇴근하고 그 장면을 봤어. 처음엔 마음이 따뜻해졌지. 아내가 시아버지를 걱정하는구나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동안 아버지는 디론과 따로 자고 있었어. 10년 넘게 따로 자고 있었지. 왜냐면 아버지가 코를 심하게 골거든. 코를 크게 골아.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 아내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따로 자게 된 거야. 이건 집안에서 모두가 아는 일이야. 그냥 평범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가 좀 수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결혼 후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예전에는 아버지가 옷을 막 입었거든. 일하러 나갈 때는 낡은 바지에 셔츠. 정말 형편없었지. 이제 갑자기 새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 머리도 잘 다듬고 어떤 날은 향수도 뿌리더라고. 디론이 이상하게 생각했어. 남편에게 물어봤지. 아버지는 대충 나이가 들어서 조금은 단정해야 한다고 말했어. 디론은 그렇게 듣고 웃었지. 남편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니 좋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가 이상하겠어. 그리고 아버지는 자주 늦게까지 남아있겠다고 변명했어. 재고 점검한다고. 월말 정산한다고. 어떤 날은 밤 10시가 되어도 안 돌아왔어. 디론은 그걸 몰랐어. 디론이 가서 불렀지. 그때엔 네가 옆에 앉아있는 걸 봤어. 2사람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디론이 문 밖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고 있었지. 그때 응이야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 그리고 옌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빠와 함께 주문서 가격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 안바오도 비슷한 상황을 한 번 겪었어. 그날 안바오가 평소보다 일찍 배달을 갔지.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서류를 챙기고 있었어. 그때 옌니가 뒤쪽에 서 있는 걸 봤어. 응이야 의자 뒤에서. 손으로는 그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지. 머리는 뒤로 젖혀서 눈을 감고 있었어. 그 모습.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알겠지. 그렇지. 산과 언덕이 뒤섞여. 연기가 자욱해. 안바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하지만 스스로 위로했어. 아마 내가 일 때문에 집에 잘 안 와서 그런가. 그래서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겠지. 내 아내가 아빠를 도와주는 건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뭐가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나갔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니 좀 익숙해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직접 목격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흔할 거야.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서로 수군거리고 주인의 며느리라고. 왜 자꾸 나이 많은 주인에게 붙어있는 거지. 붙어있는 거야. 젊은 남편. 누군가는 뒤에서 농담을 하기도 했어. 이런 얘기가 안바오에게 한 친한 작업자를 통해 전해졌어. 안바오가 듣고 그저 웃기만 했지. 일하는 사람들이 한가하다고. 아내가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안바오와 옌니 사이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 결혼 전에는 2사람이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이제 옌니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어. 피곤하다고. 가끔은 장부 정리한다고 늦게까지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 젊은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 옌니가 말하길. 아빠가 요즘 많이 약해져서. 그래서 아빠를 먼저 걱정한다고. 부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았는데 뭘 걱정하냐고. 안바오가 그렇게 말하니 합리적으로 들렸어. 안바오도 그 말 듣고 괜찮다고 생각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생각해주는 게 참 고마웠어. 그렇지. 안바오 생일이 다가왔어. 얜 네가 맛있는 거 사서 두 부부를 위해 요리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오후가 되자 마음이 바뀌었어. 응이야가 그날 피곤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집에 있어야 했어. 안바오와 디론이 집에서 밥을 먹게. 두 사람만 있었지. 안바오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겠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아내가 시댁에 효도하는구나 생각했지. 그걸 시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갑자기 응이야가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일 끝나고 오면 항상 피곤하다고 투덜대고. 어느 날 밥 먹다가 젓가락을 쥐고 손이 떨리더라고. 디론은 매우 걱정했어. 디론이 남편에게 먹을 것을 강제로 먹이려고 했지. 응이야는 몇 입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놨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응이야가 다낭에 있는 조카 결혼식에 일주일 동안 갔었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 디론은 남편이 돌아오는 걸 봤어. 조금 살이 쪘더라고. 얼굴도 건강해 보였고 기분도 조금 나아 보였어. 그때는 단순히 기분 전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놀러 다니니까 잘 먹게 된 거겠지. 또 어느 날 한밤중에 디론은 응이야가 옆방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는 걸 들었어. 가서 보니 응이야가 뭔가 이상하게 누워 있었어. 땀은 비 오듯 흘리고 몸은 떨고 있었지. 물어보니 응이야는 그냥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더라고. 추운데 땀을 왜 흘리냐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 디론은 그에게 이불을 덮어줬어. 그리고 잠시 지켜보면서 안심했지. 그렇게 하고 침실로 돌아갔어. 디론은 슬펐어. 며느리가 온 이후로 남편이 예전처럼 아내와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었거든. 시간이 나면 항상 밖에 나가 있지. 아니면 혼자 방에서 문을 닫고 일하고. 어느 날 디론이 너무 화가 나서 툭말을 내뱉었어. 너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겠구나.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일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항상 얼굴만 보이더라고. 응이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어. 나는 바쁘다고 했지.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디론은 속상했어.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까다롭다고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 디론은 너무 슬퍼. 어느 날 멀리 있는 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 남편이 성격이 바뀌었다고 간단히 이야기했지. 언니는 나이가 많은 부부는 그런 법이라고 조언했어. 참고 견뎌보라고. 가족의 화합을 깨지 말라고. 디론은 그렇게 듣고 조용해졌어. 스스로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응이야도 그때 완전히 바뀌었어. 전화 사용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응이야가 편하게 책상 위에 두었지. 지금은 어디를 가든 항상 들고 다녀. 문자가 오면 바로 화면을 잠가버려. 한 번 디론이 지나가다가 응이야의 전화가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봤어. 책상 위에 두고 잊어버린 거지. 문자 내용을 슬쩍 봤어. 응이야에게 약을 제때 먹으라고. 보낸 사람 이름은 잘 보이지 않았어. 디론이 더 보려던 찰나에 응이야가 나왔어. 전화기를 급히 챙기고. 누가 문자를 보냈냐고 하니까 응이야가 건강을 걱정하는 지인이라고 했어. 디론은 더 이상 물어보기가 불편했지. 안바오가 월말 장부를 확인했어. 예전보다 약간 부족한 금액이 보였어. 응이야에게 물어보니까 응이야가 몇 가지 추가 비용이 있다고 했어. 차 수리비와 대고객 관련 등등. 안바오도 의심할 게 없었지. 금액이 크지 않았거든. 게다가 응이야가 사장이니까 뭘 쓰든 권리가 있지. 어느 날엔 네가 응이야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어. 아빠가 평생 가족을 걱정해왔다고. 고생해서 살이 빠졌다고. 그런데 재산은 막연하게 두고 있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일이 생기면 가정에서 다툼이 생길까 걱정이야. 차라리 미리 나눠서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엄마 목, 안바오 목. 그리고 뒤쪽에 있는 집은 노동자들에게 임대하고. 조금의 저축도. 그럼 얜 네 명의로 해두면 좋겠다고.
손주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누구도 다투지 않게. 응이하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도 않았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 공증 절차를 맡겼어.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어느 날 디론이 남편에게 재검사를 가자고 했어. 왜냐하면 디론은 남편이 이유 없이 갑자기 말라가는 게 이상했거든. 그때엔 네가 막았어. 그냥 약을 챙겨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병원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의사도 예전처럼 필요하다고만 하니까. 응이하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그냥 넘어갔어. 아내의 병원 방문은 그냥 무시해버렸어. 디론은 남편이 며느리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속은 슬프면서도 복잡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니까. 며느리가 아버지를 걱정하는데 뭐가 문제야.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줘.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디론이 안타까울 거야. 의심을 품고 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갔어.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 70kg가 넘었는데 갑자기 50kg대로 떨어졌어. 얼굴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걸음걸이는 마치 80세 노인 같았어. 모두가 생각했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겠지.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 새벽 4시부터 나갔어. 직원들에게 말했지. 긴급 주문이 있어서 빨리 배송해야 한다고. 남편은 아침부터 외부에서 서 있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 시간 맞추느라 바쁘게 지시하고 있었어. 그때 운전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지.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 바로 병원으로 실어보냈어. 몇몇 사람들이 안바오에게 전화했어. 그는 먼 곳에서 배송 중이었어. 소식을 듣고 급히 차를 몰고 돌아왔어. 손발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지. 가면서 디론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어. 디론과 안바오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 병원에 도착했어. 의사가 검사를 시켰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 가족은 복도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 모두가 멍한 상태였어. 검사가 끝났어. 남편이 저혈압과 심한 허약 상태라고 했어. 심장 지표도 좋지 않았어. 몇일간 수액을 맞고 지켜봐야 했어. 남편이 깨어났을 때 의사가 디론과 안바오를 따로 불렀어. 그가 이렇게 말했어. 남편이 나이가 많아.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정말 약해. 앞으로는 부부 관계를 조절해. 규칙적인 생활을 해.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야 해.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어. 그래야 빨리 회복할 수 있지. 그 나이에 그렇게 계속 일만 하면 힘이 남아나지 않지. 들어봐. 디론이 듣고 나서 바로 다들 놀랐어. 세상에. 부부 문제를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따로 자고 있어. 10년 넘게.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디론이 다시 확인했어. 의사가 확실히 말했어. 검사 결과에 따른 증상이라고. 가족에게 알려주라고. 건강을 잘 챙기라고. 의사 방을 나가면서 디론이 안바오를 한쪽으로 끌었어. 진짜 얼굴이 하얘졌어. 아들한테 아빠. 밖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라고. 부부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안바오도 듣고 나서 믿을 수가 없었어. 그냥 천천히 물어보라고 했어.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으시면 디론처럼 놀랐겠죠? 의사가 한마디 하더니 모든 일이 뒤집어졌어. 그날 이후로 모두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조용히. 이때 가장 먼저 유심받은 사람은 김한이었어. 오래된 친한 사이. 10년 넘게. 김한이 자주 와서 얘기했거든. 가끔씩 대화도 나누고 침대 아래에서 꽤 오랜 시간. 조사하는 동안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 입에서 김한 얘기가 나왔어. 요즘 김한이
혼자서 오래 얘기하는 걸 자주 봤다고. 디론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어. 결심하고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 확실히 이야기해보려고. 직접 물어보기 전에. 디론이 안바오와도 상의했어. 잘못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오래된 거래처를 잃을까봐.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그냥 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디론이 기만을 정문에서 만났어. 바로 물어봤어. 당신이 제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기만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녀가 바로 나서더라. 세상에. 나랑 응이야는 그냥 한판 놀아본 사이야. 하늘이 증인이다, 언니. 엉망으로 먹을 수는 있어도 그건 안 돼. 언니, 걱정하지 마. 기만이 심지어 영수증도 다 줬어. 주문 메시지를 디론한테 보여줬지. 전부 가격과 수량에 관한 얘기야.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 디론도 보고 나서 부끄러워했어.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더 복잡해졌어. 왜냐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날 밤 디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지. 다른 누가 남편과 관계가 있을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의심스러운 사람은 기만뿐이었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 응이야는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어. 팔과 다리가 아직 약했거든. 많이 쉬어야 했어. 응이야는 아내와 자식이 신경 쓰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모른 척했지.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말했어. 피하고 싶었어. 디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어. 안바오는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틈을 타서 새로 돌아왔어. 중간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했어. 보험 서류와 신분증만 찾으려고 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나왔어. 서랍을 뒤지다가 아래쪽 서랍에 투명한 파일이 있었어. 열어보니 유언장이 있더라고. 공증도 받았고 응이야의 서명이 있었어. 내용은 뒤쪽에 있는 집과 저축의 일부를 옌니에게 주는 거였어. 디론이나 안바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내가 말했잖아. 안바오가 그 종이를 들고. 손이 떨리면서 그걸 쥐고 있었어. 몇 번 읽어보면서 누구와 헷갈리는지 확인했어. 하지만 서명, 주민등록번호, 공증 날짜는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어. 그래서 안바오가 디론에게 보여줬어. 두 모녀가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 정말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때 안바오가 이렇게 말했어. 공증 날짜는 모두 맞아. 아빠의 것들이야. 안바오가 디론을 불렀어. 엄마와 딸이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 정말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 그때 안바오가 이렇게 말했어. 세상에. 왜 세 분이 이런 걸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안 했대? 그리고 왜 니한테 다 맡긴 거야? 디론이 그 종이를 잠깐 들었어. 손이 떨리고 있었어. 입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 온갖 일이 시끌벅적했지. 그러다가 성격이 바뀌었어. 의사가 그 일에 대해 조언했어. 이제 그 종이에 대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바라봤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등을 대고 있는 일부터 바람을 쐬는 일들까지. 응이야가 남아있었던 일들. 옌니와 늦게까지.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 어머니와 딸은 아는 사람에게 공증 사무실에 확인해 달라고 했어. 정말로 유효한 서류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공증 사무실에 도장이 다 찍혀 있어. 가짜가 아니야. 확실히 진짜야. 이때 뒤로는 더 혼란스러워. 남편이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오니 정말로 의심할 게 없네. 그냥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디론이 안바오와 상의했어. 아직 응이야에게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가 아프니까 더 이상 좋지 않아. 어머니와 딸은 조용히 옌니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기로 결심했어. 그녀가 누구를 알았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다른 곳을 생각하기 전에 디론은 옌니가 내일 가게를 열었던 옛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 하지만 모두가 아는 건 옌니가 가게를 연 지 1년이 넘었다는 것뿐이야. 그 전의 일은 아무도 몰라. 계속 물어봐도 단서가 더는 없었어. 디론이 예전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라는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지금은 신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미용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디론이 옌니의 결혼 사진을 하라에게 보냈어. 도와달라고. 이 여자 누구인지 아는지 좀 봐줘.
사흘 후에 하가 디론에게 다시 전화했어. 근데 목소리가 좀 쑥스러운 것 같았어. 하가 알아봤다고 말했어. 사진 속 얼굴이 기억난다고. 왜냐면 3회 4번지년 전 한번 파티 메이크업을 해준 적이 있거든. 어떤 사장님의 생일 파티였어. 그 여자애가 그 사장 옆에 항상 붙어 있었어. 소개할 때는 애인이라고 했지. 하가 그때 소개할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어. 아마도 바오 응옥이나 바오창 같은 이름이었어. 근데 그 얼굴과 입가에 작은 점이 있는 걸 보니 확실히 같은 사람인 것 같아. 하가 말하길 그때 직원들이 파티에서 수다를 떨었다고 해. 이 여자가 여러 재벌과 사귀었다고 하더라고. 누가 부자면 그 사람과 사귀었다고. 지루해지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디론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 그래서 안바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했어. 그때 두 모녀는 옌디가 집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있었던 거야. 하가 덧붙이길. 이 여자 때문에 다른 가족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도 잘 모르겠대.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야. 그날 밤 쉬는 시간에 디론이 안바오에게 옌디를 거실로 부르라고 했어. 유언장을 보여주고 하가 말한 내용을 대면시키려고. 옌디는 처음에는 완강했어. 정말 완강했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어. 유언장은 아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만든 거라고. 예전 일은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안바오가 하가 보낸 사진을 보여줬어. 그 사진에서 옌디는 한 나이 많은 남자 옆에 서 있었어.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있었고 날짜도 확실하게 적혀 있었어. 옌디가 그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때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지. 그때 겨우 정신을 차리려 했어. 옌니가 뒤집어 말했어. 응이야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거야. 강요하거나 뭔가를 맡긴 건 전혀 아니야. 안바오가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탁자에 손을 내리쳤어. 그가 물었어. 화가 나서 왜 숨겨야 하냐고.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너무 비밀스러워. 고개를 숙였어. 한참 침묵이 흘렀고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어. 옌니가 안바오를 만나기 전에 몇 년 동안 부유한 남자들과의 불륜을 살았다고. 그 네일 가게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주수입은 그 남자들이 지원해준 거야. 안바오를 만나고 그가 착하다고 느꼈어. 가족도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안정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응이야가 모든 재산의 명의자였어. 임대할 땅과 집은 모두 응이야가 만든 거야. 안바오는 솔직하게 말했어. 그냥 아버지의 직원일 뿐이라고. 재산은 아직 개인 명의로 된 게 없어. 옌디가 그 말을 하니까 모두가 놀라서 멈춰버렸어. 나는 결심했어. 며느리로 평생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확실하게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 응이야와의 가까운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주 접촉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바람을 쐬는 걸 시도했어. 몇 번의 정산을 할 때까지. 그리고 응이야를 더 끌어당겼어. 모든 게 계산된 거야. 응이야가 점점 더 유존하게 만들었어. 결국 그녀의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어. 유언장을 공증받기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걸 알게 된 뒤로는 여기까지 오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저 고개를 흔들기만 했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응이야를 깨웠고 그가 나왔어. 그가 이야기의 뒷부분을 듣고 서 있었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응이야가 깼어. 그가 나와서 들었지. 이야기의 뒷부분을. 그는 서 있었어. 집 한가운데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달콤한 보살핌이 있었던 거지. 그게 다 계획된 연극이었어. 응이야는 한참 동안 잠수했다가 이제야 돌아와서 옌니에게 짐을 챙기라고 해. 하룻밤 사이에 집을 나가라고. 하루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안바오, 가만히 있어. 기억해. 옌니가 밤에 말했잖아. 그가 착해서 좋아한다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 너무 씁쓸해.
그 고백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어. 안바오, 너도 단호하게 말해. 이건 이혼 절차를 바로 진행할 거라고.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쫓아내기 전에. 디론이 한 가지 더 물어봤어. 왜 안바오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노렸냐고. 옌니는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어. 안바오는 착하지만 재산 분배를 기다려야 하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반면 응이야는 이미 재산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빠르고 간단하게. 그날 밤 응이야는 침대에 누워서 디론은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에게 건강을 챙기자고만 했어.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이후로 가족은 모여서 왜 응이야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의사도 뚜렷한 병을 찾지 못했어. 빅참은 디론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기억나는 건 빅참 외할머니가 돈탑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다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대. 예전부터 친척들 사이에 뭔가 불확실한 일이 생기면 항상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분은 꽤 정확하게 말했어. 빅참은 바로 디론에게 알려줬고 디론은 서둘러 돈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을 만났어. 그 선생님은 50대 초반 정도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정말 평범했어. 이 선생님은 50대 초반이야. 그냥 평범해. 딱 이렇고 농부 같아. 말도 느려. 우아한 모습은 전혀 없어. 디론이 상상한 것처럼 비밀스럽지도 않아. 영화에서 본 적도 없고. 다트 선생님이 응이야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건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응이야는 어떤 종류의 응아이에 걸렸대. 사람들이 몸에 키운대. 집안에 숨겨진 부적이 아니라 이런 종류는 아무것도 묻을 필요 없어. 응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과 자주 접촉하면 응아이는 피부를 통해 전해져서 그 사람의 힘을 조금씩 빼앗는데 동시에 그 사람은 점점 더 응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돼. 그걸 모르고 말이야.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길. 그게 바로 이유래. 얜 니와 가까워질수록 응이야는 더 힘들어진대. 반면에 며칠 떨어져 있으면 응이야는 좀 더 건강해진대. 마치 응이야가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디론과 안바오가 깨달았어. 정말로 응이야가 다낭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얜 니가 없었지. 집에 돌아오니 살이 쪘고 기분도 좋았어. 그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단지 기분 전환 때문이라고 했지. 사실은 응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떨어져 있었던 거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이 진짜 알아보러 간 게 다행이야. 그냥 이렇게 두고 있었으면 응이야는 힘들었을 거야. 다트 선생님이 응이야를 풀어주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하셨어. 응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전화나 문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응아이가 붙어있으면 계속 힘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선생님이 직접 집에 내려가서 응이야를 위해 의식을 해주기로 하셨어. 그걸 해야 한다고. 문자도 못 보내. 왜냐면 응아이가 아직 붙어있어서 아직도 흡수할 수 있거든. 두 번째 일, 선생님이 수락하셨어. 응이야를 위해 집에 내려가서 제식을 해야 해. 7일 동안 계속. 매일 한 번씩 응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등에 몸에 깊이 박힌 부분을 없애야 해. 7일 동안. 이렇게 진행해. 매번 다트 선생님이 응이야와 함께 뒷방에서 1시간씩 앉아 있었어. 문을 닫고 오직 기도 소리나 뭔가를 읽는 소리만 들려. 그냥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는 거야. 로안과 안바오는 밖에서 시장에서 대기 중이라 들어갈 수 없어. 그 7일 동안 옌니가 안바오에게 몇 번 전화했어. 번호를 바꿔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 안바오는 다 차단했어. 아무 대답도 없고. 어느 날 옌니는 차를 타고 시장 입구까지 갔어. 미리 경비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거든. 그녀는 입구에서 간절히 부탁했지만 결국 돌아가야 했어. 7일이 끝나고 다트 선생님은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 단지 가족이 조금씩 기부해주길 바랄 뿐이야.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주면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야. 로안도 고마워했어. 쌀이나 과일 같은 걸 선생님께 드리려고 했지. 선생님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안심했어. 다들 응응이야를 위해. 기쁘게 생각했어. 옌니의 일은 또 다른 이야기야. 옌니는 집에서 쫓겨난 후에 의지할 곳을 잃었지. 작은 네일 가게는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고객도 거의 없어. 주로 사귀던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지. 그 일이 드러났어. 그리고 예전의 일도 밝혀졌어. 모두가 조심했지. 아무도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어. 명예를 잃는 게 두려웠거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비참은 아는 사람에게서 들었어. 옌니가 어떤 주인과 연락을 시작했다고. 어디선가 만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야. 옌니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했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부드럽게 돌봐주고 오래도록 함께 하려고 했던 거지. 그 사람의 아내는 그날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남편이 자주 늦잠을 자는 핑계를 대더라고.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겠다고. 남편이 자주 가는 이상한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게 했어. 며칠 후에 내가 말했지. 딱 현장에서 잡아야 한다고. 옌니가 롱원에서 누군가 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재산을 빼앗으려다가 쫓겨났던 거지. 그날 아내의 사람들, 옌니가 남편과 저녁을 친하게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 그때 아내가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갔지. 식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란을 피웠어. 그때 옌니는 정말 크게 맞았어. 그리고 그 아내는 욕을 하더라고. 내가 말했지. 이런 쓰레기 같은 년. 오늘 너를 평생 기억하게 해줄 거야. 남의 남편과 엮이는 버릇이 없네. 이 악마야. 남의 남편과 엮이는 버릇이 없네. 이 악마야. 그 아내가 욕을 하고 나서 옌니는 그대로 맞아버렸어. 얼굴이 엉망이 되고 피가 나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 결국 옌니는 병원에 실려갔지. 다행히 눈은 멀쩡했어. 하지만 얼굴에 상처가 남았어. 광대뼈에서 턱까지 길게 흉터가 남았지. 그때부터 옌니의 얼굴은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정말 심각하게 떨어졌지. 예전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더 멀어졌어. 아무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두려워서 소문이 나면 큰일 나니까. 정말 세상은 누구도 가만두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 탐이 이야기를 듣고 디론도 한숨을 쉬었어.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조금 늦으면 반드시 갚아야 해. 그리고 응응이하는 그때부터 응아이를 풀고 건강이 점점 좋아졌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안바오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옌니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되었어.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집과 저축금에 대해 말하자면 응응이하는 즉시 그 유언장을 무효화했어. 유언장에 적힌 그 집과 저축한 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응응이하는 그 유언장을 즉시 무효화했어. 디론과 함께 공동명의로 모든 서류를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셈이지.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 누군가 낯선 사람이 너무 친해지면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돼. 얼굴에 상처가 난 사건도 있었고 옌니는 그곳을 떠났어. 들리는 말로는 서부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해. 예전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었고 아무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해. 빅참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계산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해. 나는 나에게 너무 달콤한 사람은 무서워. 진짜로. 왜냐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거든. 나는 솔직한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해. 그런데 또 하나. 너무 달콤한 사람은 무서운 이유는 나는 살이 찔까 봐 두려워. 너무 달콤하면 살이 찌니까. 사실 나는 여자들을 정말 좋아해. 하지만 그냥 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겠지.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빅참에게도 고마워.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줘서. 또 빅참 가족에게도. 응응이야, 디론, 안바오 모두 건강하길 바래.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다면 채널 구독해줘. 들어봐. 그런 김에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해줘. 그리고 그 종도 눌러줘. 그래야 내가 새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어.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나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안에게 보내줘. 아니, 모두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럼 이제 인사할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